안녕하세요. 저는 영상 기록사 강사 최영은입니다. 여러분 몇 번 배워서 가족 같고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나른한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 졸음도 살살 오실 거예요. 제 강의도 열심히 해달라고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지속적으로 강사님들이 강의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동안에 영상 자서전의 가치와 또 중요성 그리고 정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드렸는데 사실상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 과정을 거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터뷰 촬영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 같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많은 강사님들이 배출되기를 제가 바라고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인터뷰 촬영 준비 과정이 내 마음의 자세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 대상자 선정 후에 준비해야 할 목록도 있고 촬영하는 법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잠깐 보시죠. 그리고 인터뷰 시에 사전 기획이 있습니다. 기획은 물론 그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상자의 스타일과 그분에 대한 어떤 정보 그리고 그분에 대한 탐색을 어느 정도를 하고 있어야 내가 그분하고 대화를 했을 때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대상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맞죠? 네. 질문 리스트와 예상 답변 이거를 꼭 감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질문지를 분명히 드렸는데도 이분께서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도치에도 빠지기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일단 인터뷰하기 전에 이야기를 몇 마디 촬영 세팅 준비를 하면서 몇 마디를 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성향이 어떤 것인가 이분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캐치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영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영상 촬영 장비를 체크해야 되는데 촬영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하긴 한데 스마트폰이죠? 예, 우리가 스마트폰 중요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같은 경우는 꼭 삼각대를 필요로 합니다. 삼각대 꼭 필요하고요. 마이크도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모든 거 충전 케이블도 준비하셔서 중간중간에 어느 장소에 갔을 때도 꼭 충전을 중간중간에 해서 배터리 잔량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마이크 같은 경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한 2번을 실수를 했습니다. 마이크의 잔량을 체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 테스트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를 분명히 이분이 하셨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어머 여기 와이파이가 안 되나 봐. 막 와이파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없었어요. 마이크의 배터리도 충분하게 충전을 해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꼭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이크 필수로 테스트 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촬영을 할 때 분명히 꿀팁과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이 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여기 선생님들 그동안에 교육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잠깐 간과해서 잊을 때가 있어요. 자, 촬영할 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촬영을 이렇게 대상자로 해서 촬영을 했을 때 어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거리에 따라서 초점 위치도 달라지고 영상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 거를 유념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단순한 배경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게 이 여러 장소가 있지만 이런 배경일 경우에 조명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옷 색깔과 어떤 장소에 따라서 이 대상자,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대상자가 돋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배경이 얼룩이거나 혹시 옷 색깔과 비슷하거나 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잠깐 놓치고 이것을 그대로 급한 마음에 촬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꼭 여유로운 마음으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연광을 활용하게 하는 게 좋은 것이 물론 조명도 좋아요. 방송국에서 쓰는 조명도 있고 또 이렇게 받쳐주는 조명도 있지만 자연광만큼 좋은 광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광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자연광 속에 갔을 때
햇살이 너무 눈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눈을 찡그린다거나 자꾸 햇빛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장소를 적절하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보여야 됩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것은 그 대상자에게 여유로운 마음을 보여줘야지 그분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인터뷰에 응하고 또 좋은 스토리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분할 구도와 다양한 각도, 이것은 제가 또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촬영을 할 때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뭐 카메라 이렇게 해보고 스마트폰도 해보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각도로 이제 촬영을 하느냐. 이렇게 촬영을 할 경우에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는데 카메라와 눈, 이 아이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눈 높이가 똑같아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눈 높이도 맞아야 되지만 질문을 하는 사람, 질문자와도 눈높이가 맞아야 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긴 하겠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이 레벨이라고 하고 또 하이 앵글과 로우 앵글이십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좀 모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물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하이 앵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인물이나 사물 위에서 찍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하고 찍고 또 로우 앵글은 키가 크게 보이게 위해서 야, 잘 찍어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밑에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찍습니다. 장단점 다 있어요. 인터뷰 시에 이분이 지금 로우 앵글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우 앵글인데 이것도 각이 좀 다른 것이 앉아서 이분이 얼굴 방향으로 이렇게 샷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최악입니다. 얼굴이 너무 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이 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각이에요. 그렇지만 또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키 높이로 이렇게 찍어주면 또 그것도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하이 레벨도 좋은 점 있고 또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왜냐? 탁 해서 찍으면 얼굴 갸름하게 나오면서 이쁘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거리 떨어져서 이렇게 찍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삼각형이 또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좀 조의된다. 말이 왜 이렇게 꼬여? 나 이상해, 오늘. 자, 제가 오늘 또 말이 또 빠르죠? 아니요, 괜찮아요. 저 오토바이요.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한번 이 앵글은 어떻게 잡혀 있을까요? 하이 앵글이죠. 제가 이분께 계속 죄송하다 이렇게 절을 할 정도로 이분께 진짜 죄송한 마음이 많이 커요. 급한 마음에 찍다 보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제가 선생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들고 찍었어요. 멋있는 분을 이렇게 찍어놨네요, 제가. 이분은 어떻게 찍었을까요, 제가? 참 이분이요. 꽃이 이쁜 곳에 가서 찍자고 제가 이쪽으로 모셔갔는데 모셔간 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이분이 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눈을 내리깔고 있어. 야, 이게 참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진행을 했어요. 참 진짜 멋있는 분을 이렇게 제가 망가뜨려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어떠세요? 멋있죠? 시니어 모델입니다. 시니어 모델을 촬영했을 때 누가 로우 앵글, 멋있으세요. 요 부분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여기다 설치하고 찍으니까 가지나 멋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고 이 앞에 와서 탁 턴을 하니까 치맛자락도 확 날리면서 이렇게 멋있는 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스커트 입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 놓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 뭐 손자나 손녀 딸들 뭐 행사할 때 그럴 때 가서 멋있게 찍어주면 칭찬 받으실 거예요. 자, 촬영 각도 잡기. 자, 촬영 각도는 상황에 맞추어서 위치를 선정합니다. 촬영 각은 어느 쪽에서 찍느냐에 따라서 영상이 달라지고 사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세팅합니다. 자, 공간 활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좁은 데서 하다 보니까 이상한 영상이 나오고 이상한 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실수를 했는데 영상의 각도와 구도가 중요한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구도는 어떻게 잡는가?
이 구도 잡는 거는 딱 보시면 벌써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카메라, 저희 그 스마트폰에 인물 사진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중앙 부분만 초점을 맞춰서 찍으면 가장자리는 흐릿하면서 요 안에 초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세요. 조금 이따 나가셔서. 자, 분할 구도는, 자, 제가 멋있는 집면 위에 2분할로 되어 있는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2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2분할일 수도 있지만 이런 각으로 새로 찍는 2분할도 있습니다. 아, 잠깐 저 옷 벗을게요. 왜 이렇게. 많이 입으셨네요. 한 분할 구도라는 것이 있어요. 한 분할은 가로 3분할, 세로 3분할 해서 지금 이 사진을 정면으로 해서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놓고 찍은 이유는 이 사진을 가지고 나중에 이쪽에다가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유로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말풍선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분할 구도입니다. 또 4분할, 딱딱 4분할이 되어 있죠. 4분할을 적당히 활용을 해서 인물이나 어떤 물체를 어느 각에 놓든지 간에 자유로운 쪽에 놓고 나중에 편집을 했을 때, 편집을 할 때 텍스트를 어디에 넣는가 그거까지 구상을 하면서 촬영을 하시면 아주 좋은 영상이 나옵니다. 시선 유도 구도 좀 천천히 하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말이 빨라요. 자, 시선 구도는 이 영상을 봤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 길을 위주로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지만 저쪽에 끝쪽에 보이는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시선을 유도하는 구도죠. 삼각구도 참 많이 보실 거예요. 산에 가면 이런 구도 나오죠. 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서 있는 곳에 길을 가면서 이런 삼각구도가 생깁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삼각형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삼각구도입니다. 그리고 터널 구도라고 해서 길 위에 꽃나무가 이렇게 쭉 늘어지게 되어 있는 이런 구도를 터널 구도라고 해서 저런 각으로 저렇게 구도를 잡아 놓으면 훨씬 멋있는 영상이 됩니다. 제가 인물 촬영을 할 때 샷의 종류를 한번 적어봤어요. 보통 롱샷이라고 하죠. 길 넓게 찍는 거. 롱샷이라고 하는데 배경을 중심으로 다루는 샷이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배경을 위주로 다루기도 하지만 아주 먼 거리, 아주 넓은 지역을 찍는 것을 익스트림 롱샷이라고 합니다. 또 풀샷은 다 아실 거고 피사체 전체를 담는 거고 니샷은 인물의 머리에서부터 무릎까지의 샷을 니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물의 머리부터 가슴 부위까지 촬영하는 것을 바스트 샷이라고 하고요. 또 인물의 머리부터 허리까지 아주 편안한 자세죠. 웨스트 샷이라고 합니다. 허리까지. 그리고 클로즈업. 여러분 클로즈업 많이 하셨을 거예요. 꽃이 이쁜데 요거를 아주 더 멋지게 찍고 싶어. 그럼 바짝 갖다 대고 찍잖아요. 클로즈업 합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 인물의 손, 그리고 얼굴, 어떤 부위를 확대해서 찍는 샷을 클로즈업 샷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또 하나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눈물을 흘리는 눈을 찍을 때 이렇게 찍고 또 말하는 입을 찍을 때 이렇게 찍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하죠. 자, 이것이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샷으로서 자, 전체를 찍는 걸 뭐라 그랬죠? 풀샷. 거기에 어느 정도 장소가 협소하거나 위치가 이상일 때 잘라야 할 때 요쪽 부분, 무릎이나 요 허벅지 요쪽 부분을 찍을 때 니샷 그리고 미디움 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편안한 자세, 웨스트 샷, 바스트 샷, 그리고 클로즈업 샷. 자, 여기 클로즈업 샷에 이 부분을 잘랐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클로즈업 샷이지만 절대적으로 이 목표 부분을 자르면 안 돼요. 약간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촬영해 주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인터뷰 촬영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상자가 편하게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상자의 감정과 반응을 고려한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곳에 가서 촬영을 하려고 옷가게를 들어갔어요. 동의서까지 다 썼어요. 다 썼는데 어떤 손님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더니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제가 기다릴게요. 뭐 기다리는 게 문제겠습니까? 영상 하나 빨리 찍는 게 나은 거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이분이 옷도 다 고르고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단계가 왔어. 계산하는데 갑자기 아니 뭐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가게 주인은 50 얼마라고 하는데 소비자는 아니 무슨 50 얼마야 그게 아니지 나 원피스 하나밖에 안 갖고 갔으니 언니 원피스 2개 갖고 갔잖아 그때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영상이 찍어지고 어떻게 인터뷰가 될까 싶어서 제가 선물을 꼭 끌어안고 있다가 이거 선물을 놓고 가야 되나 그냥 다음에 온다 그럴까 어떻게 하다 이거 선물 놓고 가가지고 나중에 또 안 찍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사장님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이분들이 싸우고 났는데 나중에 무슨 인터뷰가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꼭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나온 게 잘한 거죠? 자, 인터뷰의 흐름과 스토리텔링,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는 자,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정한 주제가 분명히 있어요. 주제가 있는데 이 흐름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빨리 잡아서 되돌려 그 자리로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야 될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을 확 잡아줘야 돼요. 공감대는 어떻게 형성을 하느냐. 아주 주의사항,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리액션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리액션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네네네. 아우, 정말 잘하셔. 인터뷰 중에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험상, 그리고 다른 분들의 영상을 봤을 때, 그 리액션이라는 것은 어쩌다 한 번이지, 대상자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다 보면 이거는 영상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리액션을 하는 게 안 좋다 하니까 어떤 분은 또 거기에서 또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더라고요. 예. 이제 리액션을 줄이려고. 리액션을 줄이려고 여기다 대고 마이크가 여기 꼽혀 있잖아. 예. 그래서 저는 절대 리액션 안 합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들어주는 걸 집중적으로 하면서 리액션을 정말 해야 돼. 이분이 이야기를 막 재밌게 하시는데 그리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모양은 비기 싫어요. 모양은 비기 싫은데 이분한테 나는 이렇게 어필하고 있어요. 내가 공감한다는 것을. 그래서 크게 모션을 크게 해줍니다. 이렇게. 절대 미운 모습이 아니니까 여러분 뭐 꼭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닌데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신음소리 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봐주세요. 좀 띄워서 더 띄워서 조금만 더 띄워서 이렇게 저요 뭔가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말 몇 마디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어요. 제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렇게 리포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청구 시니어 유튜버 파이팅!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시니어 유튜버 최영은인데요. 저도 이 서양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아이고. 할수 있어요? 그럼 몇 년 정도 해야 이 정도? 10년? 3년. 3년. 잘하시네. 그럼 미래를 이렇게 시작하시고 나서 혹시 내 삶에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변화요. 마다 스트레스 받는 게 와서 지도가 뛰어나고요. 뭐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용돈을 주신다고 하면은 피부도 그렇고 막 망가졌을 것 같은데 피부도 좀 이렇게 보시고 관리를 잘 하시나요? 아니, 관리 안 해요. 관리 안 해요. 관리 할 새도 없어요. 남자 지금부터 가는 아주 물품이라고 난리가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할 새도 없고 진짜 개똥을 날려가지고 난리가
제가 이렇게 주책을 또 부렸어요. 함께해서 지금 보는 곳은 해피투게더의 체험입니다. 오늘은 옛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모습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서 조금 오랫동안 하고 계신 회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전통시장이 자체가 동분리 보물가 소비 패턴이 아주 안 좋아요. 혹시 지루하신가요? 조금 더 봐도 될까요? 재밌어요. 위험받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 갔는데 하고 나면 오셔가지고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그래서 아까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니까 수해에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오셨는지 한번. 막막하죠. 그냥 물이 막 차는데 아까 그 사진은 핑크쳤을 때 찍은 거고 어떻게 해야 싶었는데 부모님들이 어려워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금방 뽑겠죠 생각보다. 새 시대를 살면서 시니어들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많겠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트렌드를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패션계의 이 사창시장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나뵈러 왔거든요.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희 시장에 왔는데요. 그 음주 패션이라는 걸 간판을 보고서 지난번에 6시 내고향이라는 프로그램에 선생님 젠데 치셨죠? 네, 젠데 했어요. 그거 보고서 여기가 거기인가 싶어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잘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랑 한번 대화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정말 이런 일이 내가 이해하지만 이것만 보면 그럴 때는 어쨌든 안 좋은 일을 왔으니까 끊을까요? 저희가 자, 어떠신가요? 예, 제가 물론 1대1 촬영도 많이 하지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인터뷰하고 리포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촬영을 하고 이제 이런 영상까지도 나왔는데 1년 동안에 이제 활동했던 거를 모아놓은 영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을 잠깐 키시고 스마트폰을 키시고 카메라를 열어주세요. 카메라 열고 QR코드를 잠깐 찍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QR코드 찍어서 제 영상 최영은의 해피투게더에 들어오셔서 좀 봐주시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까지 자, 눌러요 우리. 갱신이 1000명 돌파해가지고 지금 무럭무럭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나가지고 제가 신이 납니다. 그만 지나가도 되겠죠? 다 하셨나요? 자, 요즘 트렌드죠. 챗 GPT. 알고 보면 정말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은 챗 GPT에게 여행 계획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달라고 할 거예요. 자, 챗 GPT로 들어가서 대화창에 오늘은 글을 안 쓰고 요 마이크로 해서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벚꽃 축제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코스를 정할까? 친구 영훈이와 함께 하루를 즐길 수 있는 하루 일정을 시나리오로 만들어줘. 제가 시나리오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영훈이와 만나서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하고 벚꽃길을 걸으면서 하루 일정을 수락하고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영훈아, 오늘 벚꽃 엔딩 날씨야. 커피 한 잔 마시고 출발하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점심도 먹고 벚꽃 배경도 가서 사진도 찍고 축제도 즐길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메시지로 이 코스를 그림으로 그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화살표로 선생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의 GPT가 이렇게 이메일을 생성을 해주려고 지금 라라라라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쉬고 기다리면 야, 이런 코스를 정해줬습니다. 내 친구 챗 GPT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제 친구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해보세요. 자, 제가 사실은 챗 GPT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오긴 했는데 안보아 강사님께서 저에게 30분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해보세요. 챗 GPT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질문을 하면은 5가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주실 거고요. 그림 그리기. 야, 이 그림 그리기 햇빛 고운 데서 뭐 푸른 초원에 예쁜 집에다 강아지 그려줘 하면 예쁘게 그려줄 것입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시간이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누굽니까? 요즘 트렌드 대세죠? AI로 노래를 만들고 AI 가수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제가 시켜봤어요. 아주 멋지게 노래를 해주더라고요. 한번 또 보세요. 소리를 키워드릴게요. 소리가 작아서. 요즘은 또 목소리도 내 목소리로 노래를 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선생님 목소리예요? 예. 아, 저는 이거 아니고 AI한테 시켰어요. 너무 좋아. 그림도 AI가 그려줬고요. 누구죠? 바람입니다. 바람. 이렇게 AI로 해서 내 모습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쁘다. 아이들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게 해놨잖아. 아, 귀엽고 발랄하고 희망사항입니다. 예전엔 저도 이랬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어머나 어머나. 자, 어떠신가요? 마술이죠? 저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노래도 정말 너무 멋있고 노래 말도 좋아요. 챗 GPT에게 노래말 가사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노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가수에게 또 노래를 해달라고 했어요. 무료로, 공짜로. 이렇게 잘 해줘요. 여러분들 이런 거 활용하시고 저희도 시니어지만 가족들에게 나는 이런 모습도 있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모든 분들에게 또 인정도 받고 자손들한테 또 인정받고 손주, 손녀들이 또 특히 좋아합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것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죠? 자,
우리는 시니어 유튜버예요. 다 시니어 유튜버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지금 모든 분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유튜버 활동도 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도 앞으로 더 AI도 활용하고 또 촬영도 열심히 하셔서 좀 멋진 유튜버가 되시길 바라고 또 강사도 꼭 많이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멋지게 출발해요. 화이팅! 강사님 질문 있는데요. 네네네.